안녕하십니까. NJ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입니다. 오늘은 왜 전기차를 꼭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두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첫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를 왜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를 아직 사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요. 테슬라가 사업을 성공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곽강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코인까지 합세하면서 전기차들이 아주 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전기차를 꼭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건지. 사실 이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제가 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보시고 스스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왜 꼭 사야 되는지 빨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유저 입장에서 전기차를 왜 꼭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이유는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이제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플랫폼이랑 약간 다릅니다. 차라리 예전에 사다리 바디라고 해가지고 트럭 플랫폼에 바디를 올리는 약간 옛날 개념으로 돌아간 개념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스타트업들은 차량을 먼저 선보이지 않아요. 이 스케이트보드만 선보여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모듈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위에 트럭도 올릴 수가 있고 밴도 올릴 수가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카누라는 신생 업체를 보면은 그 스케이트보드에 밴도 올리고 트럭도 올리고 아주 많은 계획들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조사들 입장에서 전기차가 이로운 두 번째 이유는 디자인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자동차들은 이렇게 그릴을 꼭 가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파워트레인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릴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쿨러도 필요 없습니다. 터보를 달질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열교환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달릴 때 많은 열을 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은 이미 그릴이 사라지게 되고, 이트론하고 포드의 머스탱 마이를 보면은 그릴들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들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조사하고 그리고 사용자들 모두한테 이로운 이유가 될 텐데요. 드라이브 트레인, 파워 트레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디자인이 아주 유연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차량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파워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것을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되면서 엑셀에 바로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트레인하고 파워 트레인의 경계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왜 이롭냐고 하면은 유저가 원하는 드라이빙 질감은 다 다릅니다.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차량을 운행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스포티한 감성으로 운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터를 전륜에 다느냐 후륜에 다느냐, 그리고 이거를 전륜 후륜에 다 다느냐, 아주 다양하게 드라이브 트레인이 운영이 되면서 제조사들하고 유저의 입맛에 맞게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2004년에 혼다하고 일본의 케이오 대학이 컨셉트카를 내놨어요. 이 컨셉트카는 바퀴가 8개인데 8개에 각각 모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각 모터는 80마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포르쉐 911 터보보다 더 빨랐었고 최고 시속은 370km까지 다다랐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휠 모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쉽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왜 쉬울까요? 이제까지 내연기관을 봤을 때는 피스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의 힘을 동력에 전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전기차에 몰빵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회사들과 내연기관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확한 폭발을 계산해야 되고 토크가 얼마나 원하냐에 따라서 엄청 많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터가 달린 차량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컨트롤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도 없어지면서 이 동력이 막 바퀴에 직접 전달이 되고,
기계식, 전자식 아주 어렵게 바퀴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도 아주 간단한 컨트롤 로직으로 각 바퀴의 토크라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차량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적은 돈으로 더 감성이 높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기 대비 크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크기가 작아지지만 실내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내연기관 차량들은 플랫폼 그리고 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컸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작은 차량인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은 투싼만한 공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리뷰를 드렸었던 폭스바겐의 ID4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치백 작은 차인 것 같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많은 공간을 보여줬었습니다. 외관만 더 커지면 주차만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요? 그리고 당연히 여섯 번째는 충전 비용입니다. 지금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을 넣는 것보다 얼만큼 많은 연료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단적이게 많이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거는 약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충전이 쉽다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충전 시간이 길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에도 전부 다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대가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버나잇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충전할 필요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주유소를 한 번씩 들리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이젠 주유소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배터리가 밑에 깔리게 되고 그리고 엔진이 사라지면서 무게 분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거운 것이 전부 다 중앙에 밑에 깔리면서 무게 중심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무게 분배였어요. 그래서 앞이 항상 무겁거나 아니면 뒤가 무겁거나 아무튼 좀 무게 분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전기차가 휠 베이스가 클 수가 있어서예요. 무게가 중앙에 집중이 되면서 휠 베이스가 커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멘텀인데요. 아주 작은 모멘텀을 가지는 전기차는 컨트롤이 엄청 쉽습니다. 다른 람보르기니라든지 아니면 페라리보다 포르쉐가 더 각광받는 이유는 휠 베이스가 짧은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모멘텀이 짧아지고 그만큼 컨트롤이 쾌적해진다는 건데요. 전기차 자체는 모멘텀이 워낙 짧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넓어도 의외로 컨트롤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ID4가 Q5보다 훨씬 쌌지만 바디 컨트롤은 ID4가 훨씬 더 나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공기 저항입니다. 아까도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릴이 이제 필요 없게 돼 있어요. 이 그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40km로 달릴 때도 종이컵을 들고 밖에 손을 빼보세요. 그럼 종이컵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공기 저항이 됩니다. 하지만 그릴이 그 종이컵 역할을 해요. 자동차에서는 공기가 들어가서 안쪽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아주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보여줍니다. 아우디의 이트론 SUV 모델을 봤을 때 제가 공기 저항 계수가 0.2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포르쉐의 911 차량은 공기 저항 계수가 0.31입니다. 오히려 911보다 더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보여줘요. 그만큼 연료 효율도 더 좋을 테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더 좋아질 겁니다. 사실 즉각적인 토크감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10번째 넣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10가지나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전기차를 왜 꼭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미가 당기시나요? 이제 전기차의 홍수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내연기관차,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아주 많아질 거니까 본 영상에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전기차를 아직은 좀 사기 좀 그렇다,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